290페이지, 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자, 290페이지 도시군 계획시설. 여기는 용어 정의를 좀 해야 돼요. 용어 정의를.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네, 제목 밑에 빈 공간이나, 아니면 건너편에 봐요. 291페이지 밑에 보면은, 빈 공간이 있죠? 네, 거기다가 필기를 하셔도 돼요. 좋죠? 필기하세요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하세요. 네. 자, 우리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토 이거 안 적어도 될까 하는데 여기는 네, 국토종합계획 기억나시죠? 매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토 전부 전국토죠. 전국토 전국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국토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또 국토를 잘 보존할 것인지 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제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성의식으로 묶어주면 뭐죠? 광역계획관. 광역계획관. 잘 안 되네. 따라합니다. 광역계획관. 오케이. 광역계획관. 그 지정된 광역계획관 단위로, 네, 수립되는 국토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그죠? 그 다음에 한 개의 시군 단위로 수립되는 국토계획이, 네,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시군은 그 관할 구역을 단위로 해서 네,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서울은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단위로 서울특별시 도시군 계획이 있고 부산은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 단위로 부산광역시 도시군 계획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됐죠. 이 뭐 지금 매주 제가 안 적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도시지역과 군지역, 도시와 군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예, 구체적인 정책들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행정계획이었습니까?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까? 도시와 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부산광역시가 한 20년쯤 이후에 장기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까 할 것인지 부산시의 20년쯤 이후에 먼 미래, 발전된 먼 미래의 모습을 미리 계획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계획이야. 이게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은 관리계획은 그 기본계획에 맞도록 이제, 다음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네, 정책으로 입안해서 결정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이걸 공부한 거야. 우리 앞 시간까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세 개. 지역, 지구, 구역이죠.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변경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용도 지역 편, 용도 지구 편 배웠잖아. 그리고 오늘 뭘 배운 거죠? 용도구역 편을 배운 거야. 용도구역은 뭐죠? 이렇게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만든 게 용도구역이었죠. 근데 용도구역은 4개가 있는데 저를 보고 합니다. 눈을 보세요. 네, 이 청년의 눈을 봅니다. 자, 청년이 그럼 자, 그러면 그 도시군 관리교를 지정과 변경을 결정이 될 용도구역 4개. 첫 번째 뭐가 있죠? 나를 보고 개발제한구역 또 시발 하지 말고 도시 자연 공원구역 이 잘 안 된다니까. 이게 내년 7월달까지 안 된다니까. 어떤 분은 개발제한구역은 다 해요. 근데 도 하면은 시하면 개발제한구역, 두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 책 보지 말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세 번째가 뭐죠? 시가와처정구역. 네 번째가 뭐죠?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렇게 4개입니다. 자, 이 4개 됐고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 공부한 거야. 그럼 이제 지금부터 집중합니다. 지금부터 필기예요. 필기.
도시군관리계획 4번, 3번이 뭐죠? 3번. 여기서 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3번이 기반시설.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기반시설. 여기서 기반시설부터 적으면 돼요. 필기하시라고 기반시설부터 적으라고. 아까 291페이지 빈 공간에 적기로 했죠? 네, 기반시설부터 적어요. 기반시설부터 시작합니다. 자, 도시군관리계획이란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이는 적지 마세요. 기반시설까지 적고, 기반시설 딱 4글자만 적어놔요, 일단.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계획이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잠깐만요. 기반시설이 무엇인지는 첫날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기반시설이 뭐냐면은, 기반시설은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 무엇이 있다 그랬죠? 도로 등이야. 그러니까 도로 등, 지하철, 공항시설, 여러분 항만시설, 여러분 그냥 도로 등 해도요.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공원, 광안대교, 한강대교, 부산의 광안대교 등은 전부 기반시설이야. 이렇게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공원, 강안대교, 학교, 상하수시설 등이 기반시설이야. 이 도로나 지하철, 공항시설 등 기반시설 새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것을 정비하고 개량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물어봅자. 여러분 도로 등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반시설. 그럼 기반시설 용어 정의됐죠? 그 기반시설 중에서 기반시설 중에서 그 설치에 관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관하여, 예를 들면 도로를 설치하고 지하철 설치를 함에 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이 됐어요. 도로 설치, 지하철 설치가 정책으로 결정됐다고. 강안대교 설치가 정책으로 결정됐다고.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지정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가 정책으로 결정되면은 그 정책으로 결정된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이 해당 지역의 토지나 주택 소유자를 법적으로 구속해요, 안 해요? 하잖아. 하죠? 하고,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건축 등 개발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받잖아요. 법적으로 구속을 받잖아. 그럼 이런 정책이 결정되면은 결정권자만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까?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까? 알려야지. 지금 필기하고 있죠? 네. 기반시설 뒤에는 따로 적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따로 적어야 될 게 딴 데도 다른 곳에 적어요, 다른 곳에. 그 옆에다가. 알리는 방법. 적어요. 알리는 방법. 알려주는 방법. 여러분,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면은 국민에게 알려줄 거 아니야? 그때 알려주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네. 자, 정책 결정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 공고해서 알려줍니다. 공고해서 알려줍니다. 우리 예를 들면은 2015년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일정을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험 시행 일정을 공고하니까 시험 시행 공고가 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원서 접수해라. 언제 시험 보겠다. 학교자 발표는 언제 하겠다라고 알려줍니다. 공고해서 알려준다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정책 결정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 거야. 공고해서 알려주는 방법이 있고 고시하여서 알려주는 방법이 있다고. 고시. 무슨 고자죠? 그렇죠. 무슨 시자죠? 볼시죠. 보라는 거죠. 네, 이런 정책이 결정됐음을 시민 여러분 보고 아십시오라는 뜻이야. 고시가. 그럼 보세요. 공고하고 고시는 같은 말이에요.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알리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을 공고하고 고시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고시에서 알리고 어떤 경우에는 공고해서 알릴까? 쉽게 하면 돼, 쉽게 그냥. 공고는 단기, 며칠 동안. 단기간 알릴 때는 공고합니까? 고시합니까? 공고해서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봐. 여러분, 2015년 또 공인중개사 시험을 2015년 10월 26일 날 보겠다.
원서 접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십시오. 합격자는 몇월 며칠을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수험생이 알려줘야 되죠. 그걸 수십 년 동안 알려야 됩니까? 며칠 알려주면 됩니까? 며칠. 그러면 공인 중에서 시험 시행 고시합니까? 시험 시행 공고를 합니까? 시험 시행을 공고하는 거야. 며칠 동안 알릴 때는 단기간이죠? 공고해서 알려준다고. 근데 잠깐만. 부산시의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됐어요. 그러면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면 이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된 지역은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딱 변경이 됐잖아. 그러면은 녹지를 해제해서 아파트 짓겠죠? 그럼 그 주거지가 며칠만 주거지입니까? 다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은 한 영구지역입니까? 영원히 이제 주거지역이잖아, 그 땅. 맞죠? 그럼 그 땅이 주거지라고 며칠만 알려야 됩니까? 용도지역이 변경될 때까지 오래 알려야 됩니까?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용도지역이 주거지일 수 있다. 한번 아파트 지어버리면 맞죠? 그럼 그때는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이 결정되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은 공고해서 알려야 됩니까? 고시해야 됩니까? 고시. 고시는 장기간 하는 거야, 장기. 오랫동안 알릴 때는 고시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강한대교 설치, 기반시설 설치, 강한대교를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정책이 입안되고 결정됐어. 부산 시민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강한대교가 한번 설치되면은, 그죠? 며칠 갑니까? 그 부산시 도시군 계획시설은 철거할 때까지입니까? 철거할 때까지. 며칠 알려야 됩니까? 철거할 때까지 알려야 됩니까? 철거할 때까지. 이것은 부산시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공고해야 됩니까? 고시합니까? 고시하는 거야. 이제 결정고시가 무엇인지 알겠죠? 도시군 관리구로 어떤 정책을 위반하여 정책이 결정됐고 결정 사실을 시민에게 알려주는 것을 결정고시라 그래. 따라요. 결정고시. 정책으로 결정됐음을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결정고시라 그래. 정책으로 결정됐음을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기초과정에서 이런 것을 다 배우는 거야. 근데 고시가 뭔지 시험에 나와요? 단어 시험은 안 나와. 단 이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어 설명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제도를 설명하면서 그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를 그때그때 설명하는 거니까 용어 제기를 따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혼자서 용어 정리된 책을 서점가서 사가지고 혼자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야. 제도와 관련 없는 용어는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따라만 하면 되는데 자꾸 혼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라. 알겠죠? 이게 좋겠지. 그러면 안 돼. 네. 처음에는 항상 선생님과 같이 호흡을 맞춘다니까. 그 다음에 봐요. 알려줘야 되는데 공고하고 고시에서 알려야 돼. 어디 공고하고 어디에 고시해야 될까? 하는 장소가 필요하죠? 그죠? 이걸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 고시를 해야 되는데 신문에 고시해야 될지 TV에다 고시해야 될지 그죠? 어디다 고시해야 될지 그래서 또 적어요. 중앙정부 적어요. 중앙정부는 이렇게 공고도 하고 고시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적었죠? 이거 중앙정부입니다.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데 처음 하시는데 자 또박또박 적어드릴게. 중앙정부 죄송해요. 네 이제 시작하시는데 중앙정부 됐죠? 크게 적어? 됐죠?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뭘 발행하면 관보를 발행해요. 관보. 여러분 박근혜 정부에서는 뭘 발행합니까? 중요 정책 결정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뭘 발행합니까? 서울신문을 발행합니까? 관보를 발행합니까? 관보. 알겠죠?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그럼 부산시청은 중앙정부입니까? 부산시청은 지방정부입니까? 지방정부죠. 부산시에서는 뭘 발행하냐면 공보를 발행해요. 공보.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중요 정책이 결정되면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뭘 발행하죠? 공보.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죠. 국토교통부에서 뭘 발행하죠? 관보를 발행하는 거야. 더 쉽게 하면은 우리 대학 다닐 때 학보사, 대학이 발행한 신문은 학보죠? 그죠? 부산대학 신문 발행하잖아. 그죠? 학보. 대학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뭐죠? 학보.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게 뭐죠? 공보. 중앙에서 발행하는 게 뭐죠? 관보. 국토교통부는 뭐가 있죠? 국토교통부 관보를 내는 거야, 관보를. 그럼 봐.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새로 지정되고 변경되면 국민에게 알려드릴 거 아닌가.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보를 발행하는데 그 관보에다가 게재하여서 알린다 이 말이라. 그럼 아까 그린벨트 개발자원구역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한 정책은 누가 결정했어요? 국장.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보를 발행하겠죠? 국토교통부 관보를 보면은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 그린벨트가 해지되는지 정책이 결정될 때마다 알린다 이 말이라.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관보를 봤어요? 안 보고 살아왔습니까? 안 보고 살아오니까 먹통인 거야. 다 정보가 먹이야 뭐.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를 보는가. 울산에 그린벨트가 해지돼 대규모 공업단지 정들이 모르고 살아왔잖아. 남의 일처럼. 그게 내 재테크하고 관련되고 내 일상 내가 부자가 되는지 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살아왔잖아. 부산시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용도지역, 녹지지역이 풀리고 그린벨트 해지되고 새로운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강한대교가 설치되고 도로가 설치되고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이 결정되자마자 부산시 공보에다가 시민들에게 그렇게 알렸으면서 지금까지 40몇 년을 30몇 년을 살면서도 공부를 한 번도 안 보고 살아왔잖아요. 맞잖아요. 이런 고급 정보를 한 번도 안 봤잖아. 가방 진작 들고 나올 걸. 맞죠? 맞아요. 가방 진작 들고 나올 걸. 왜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지금까지. 그래서 늘 열려 있어야 돼, 열려. 가슴도 열어야 되고, 머리도 열어야 되고, 집에서 밥만 하면 안 되고, 밖에 나와서 듣고 배워야 되고, 맞죠? 그럼 필요한 거예요. 평생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기반시설, 도로 설치하고 지하철 설치하고 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를 징처를 입안에서 결정하고 결정되면은 관보나 공부에 기재하여 결정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결정고시라고 하는 거야. 따라합니다. 결정고시.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도로 등을 그 설치에 관하여 도시군 관리로 결정고시 하기 전에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죠? 기반시설이라 그래요. 근데 도로 등에 대해서 도로나 지하철 등에 대해서 설치에 관하여 도시군 관리구로 정책을 입안하여 결정하여 딱 고시해버리면은 그때부터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이 기반시설에서 바뀝니다. 중요합니다. 저거요.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뀝니다.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뀝니다.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면 필기 잘해야 됩니다.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이 뭐죠? 기반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그 설치에 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시설을 뭐라고 부르죠? 도시군 계획시설. 시험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 이렇게 나와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시설이다. 오 믿겠습니까? 오. 그렇게 말하는 연습을 안 하면 시험 못 쳐요. 이런 개념을 들어본 적이 없죠? 다시 합니다. 기반시설 중에서 그 설치에 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시설을 뭐라고 합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그래요. 도시군 계획시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를 결정 고시하기 전에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은 뭐죠? 기반시설. 그 설치에 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이후부터는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이 바뀐다니까 뭐로? 도시군 계획시설. 저 보세요. 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장가 갔다고. 저 간 갔습니다. 장가 갔는데 내가 장가를 가기 전에 저에 대한 호칭은 아저씨입니까? 총각입니까? 총각이었죠. 그냥 총각이었죠. 제가 장가 가기 전에 저에 대한 호칭이 총각이었는데 제가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다. 장가를 갔다 면 혼례라는 형식 요건을 갖추잖아. 혼례라는 형식 요건을 갖추고 나니까 그때부터 저에 대한 호칭이 총각에서 뭐로 바뀐 거죠? 아저씨로 바뀐 거야. 아저씨로. 그럼 보세요. 나라고 하는 본질의 변화는 있어 없어? 없죠? 단 장가라고 하는 혼례라는 형식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저에 대한 호칭이 뭐죠? 총각인데 혼례라는 형식 요건을 갖추고 나니까 저에 대한 호칭이 뭐로 바뀐 겁니까? 아저씨. 다시 합니다.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을 고시하기 전에는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이 뭐죠? 기반시설. 도시군 관리구로 설치를 결정 고시한 이후에는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이 뭐로 바뀌죠?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총각은 도시공객시설입니까? 기반시설입니까? 기반시설이고, 아저씨는 기반시설입니까? 도시공객시설입니까? 도시공객시설. 저는 아저씨니까 따지면 저는 기반시설입니까? 도시공객시설입니까? 도시공객시설이 된 거야. 알겠죠? 금방 이쪽에 우리, 네, 기반시설입니까? 도시공객시설입니까? 기반시설입니까? 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기반시설 믿어집니까? 도시공객시설 보입니까? 도시공객시설 보이는데.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 기반시설, 도시공객시설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도 틀리면 안 돼. 그 도시공객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면은 도시공객시설 사업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도시공객시설 사업이 뭐죠? 우리 부산에서 강안대교를 설치하고, 새로 도로가 개설되고, 그죠? 상하수도시를 설치하고, 공원을 만들고, 학교를 짓고, 항만 건설하고, 전부 부산시 신도시 개발 사업입니까? 도시공객시설 사업입니까? 도시공객시설 사업이 되는 거야. 아, 그럼 여기 용어 정의를 많이 했습니다. 보세요. 도로 등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 기반시설. 맞죠?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공관리구로 설치가 결정고시된 시설을 뭐라고 하죠? 도시공객시설, 도시공객시설. 그 도시공객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도시공객시설 사업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 도시공객시설 사업. 부산에서 도로가 설치되고 강안대교를 만들고 종합운동장을 만들고 항만을 건설하고 학교를 짓고 그죠? 전부 부산시 도시공관리구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럼 이제 그 페이지에서 용어 정의를 다 해드린 거야. 그러면 290페이지 봅니다. 290페이지. 자, 도시공객시설의 설치 및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1번. 도시공객시설의 의의가 나와 있죠? 중요해요. 발표 하나 하시고요. 시험에 나오는데 참 중요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도시공객시설이란, 제가 지금부터 밑줄 긋습니다. 기반시설 중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걸 좀 외워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합니까? 도시공객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꾸 말하는 연습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이제.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 저 밑에 봅니다.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나와 있습니까? 공동구의 의 앞에다가 적어요. 공동구의 의 앞에다가 1번 앞에다가 R 적으세요. R. 이제 앞으로 저같이 공부할 때 R은 리딩입니다. 리딩 읽어보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읽어보면 돼요. 리딩.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봐. 제가 발표를 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말 안 했습니까? 말 안 했는데 발표를 하신 분은 발표 파내요. 빨리 발파내라고. 아무도 안 했구나. 발표하면 안 돼. 그냥 이런 발표하지 마. 그냥 지나가다 읽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공동구가 뭔지 한번 들어봅니다. 저를 잠깐 보죠. 우리 길을 가다가 맨홀 뚜껑 열고 공사하는 거 보셨어? 안 보셨어? 가끔 봤죠? 그 맨홀 뚜껑 열고 공사할 때 우리 이렇게 지나가잖아. 지나가면서 호기심에 한두 번은 들여다봤어? 안 들여다봤어? 한두 번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보잖아. 그죠? 뭘 보셨어? 아저씨 말고 또 물어보니까 아저씨를 봤대. 맨홀 뚜껑 열고 사다리 타고 내려가서 공사하는 아저씨 2명이 있잖아. 그걸 본 거야. 그래서 맨홀 뚜껑 열고 지나갈 때 뭘 봤어? 아저씨가 있더래. 아저씨 말고 뭘 봤어? 뭘. 그거 보면은 상수도, 하수도, 전기시설, 도시가스 맞죠? 이런 시설 지하에 공동으로 수용되어 있단 말이야. 통신, 광케이블 같은 거. 이렇게 전기, 수도, 가스, 상하수도 등 시설을 지하에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지하시설물을 해운대구라고 합니까? 공동구라고 합니까? 공동구라고 하는 거야. 들어보니까 부동산 중개 업무하고 크게 관련성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거의 출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마작을 위해서 이제 나오니까 용어만 알고 있으면 되고 나중에 이제 막판에 마작을 위해서 최소한을 준비하게 해줘요. 그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미리 공부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공동구가 뭔지 의의는 잠깐 설명했으니까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읽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맨홀 뚜껑 안에 구가 무슨 구? 오케이. 네, 넘어갑니다. 넘어가가지고. 정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죠? 지구 단위 계획이었죠. 지구 단위 계획.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죠? 우리 여기서 배웠습니다. 도시공관리계획 3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다. 4번이 뭐죠? 도시개발사업가, 네, 도시개발사업가, 그리고 정비사업이었죠. 그때 5번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그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계획이다. 기억나죠? 여기서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뭘 배우죠? 지구단위 계획.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는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펼쳐놓고. 여러분, 교재가 몇 편이죠? 292페이지. 교재는 여기저기 옮기지 말고 다 292페이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막 뒤에도 보고 싶고 앞에도 보고 싶잖아. 참아야 됩니다. 네. 이제 이걸 못 참고 막 보고 싶잖아. 자꾸 보고 싶잖아. 교재 뒤에 뭐가 있을까 막 이렇게 보고 싶잖아. 보고 싶으면 그 볼펜을 들고 허벅지를 찔러봐. 그 참으면 되잖아. 이렇게 찔러가면서. 자, 칠판 보고 책을 만지지 말고 나를 봐, 나를. 책 만지지 마. 이거 중간에 292페이지도 움직이지 마세요. 그대로 두고 고개를만 자동으로 들으면 돼. 저를 봐, 저를. 여기저기 만지지 말까. 만지고 싶으면 손을 호주머니에 넣어버려. 이게 자꾸 손 나쁜 손 호주머니에 딱 넣어놓고. 네.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일까 시작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개념 설명했을 거야. 첫날에. 지구 단위 계획이 뭘까? 부산시는 한 개의 시죠. 우리가 배웠잖아. 전국토를 대상으로 수립되는 국토계획이 뭐죠? 국토종합계획. 두 개 이상의 시군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광역계획권이죠? 그 광역계획권 단위로 수립되는 국토계획이 뭐죠? 광역도시계획. 한 개의 시군 단위로 수립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군계획이잖아. 도시군계획. 그래서 부산시는 한 개의 시이기 때문에 부산시는 이 관할구역을 단위로 국토가 계획이 돼 있어. 이 부산에 있는 땅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계획이 돼 있다고. 이를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첫날 제가 이렇게 수업했을 거예요. 부산시 관할구역 전부. 부산시 관할구역 전부.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된 이 국토계획. 이게 뭐죠? 도시군 계획이라. 맞죠? 이게 뭐죠? 도시군 계획. 한 개의 시나 군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합니다. 도시군 계획이고, 그 다음에 부산시는 아까 도시적이죠? 주상공 녹지적이 있겠죠? 이만큼이 녹지적이라고. 녹지적은 용도지구입니까? 용도지역입니까? 용도구역입니까? 용도지역. 부산에 있는 땅 중에서 이만큼은 녹지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녹지적이 아까 수십 년 동안 개발되지 않고 온전하게 잘 보존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이유가 뭐죠? 녹지적에도 동시에 뭐가 지정되어 있었죠? 그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야. 그럼 봐요. 부산에 있는 땅인데 이만큼 녹지지로 한번 묶였다니까. 그 위에다가 그린벨트로 이중으로 또 묶어버렸어. 그럼 개발 힘들겠죠. 그 보존이 되어 왔잖아요. 근데 이만큼의 그린벨트가 풀립니다. 해제가 됐어요. 이번에 잘 보셔야 돼요.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부산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가 그린벨트 해제됐습니까? 그중 일부입니까? 일부. 이렇게 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무슨 단위라고 했습니까? 지구 단위라고 그런다고. 여기까지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지구는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지구는 일부. 그거 아셔도 됩니다. 지구는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일부 지역 단위. 그러니까 부산시 관할 구역 중에서 일부 지역 단위를 지구 단위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럼 일부 지역을 단위로 그린벨트가 풀리면은, 여러분,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네, 버립니까? 주변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개발합니까? 개발하죠. 그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난개발해야 됩니까?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합니까?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된 일부 지역 단위의 토지 이용 계획이 수립돼. 이를 무슨 계획이라고 하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래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 또는 군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군 계획.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토지 이용 계획이 뭐죠?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게 뭐죠? 이게 도시군 계획이고,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에서 일부 지역 단위, 이 일부 지역 단위의 토지 이용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첫날 그렇게 배웠잖아. 이게 뭐죠?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 그린벨트가 지되면은 그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구역을.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하는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제가 설명을 쉐토막으로 나도 설명한 거야. 쉐토막으로. 어떻게 설명을 잘해줄까? 더 이상 잘할 방법이 없어. 이걸 알겠죠? 이거 한 10년이 넘게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걸 잘 설명해야 될까를 해보니까 토박 끊어서 그림을 그려서 더 이상은 잘해주는 방법이 없더라고. 그렇죠? 이거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시 또는 군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토지 이용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인데 지금 이제 범위를 확대합니다. 봐요. 여러분 아파트를 재건축합니다. 재건축할 거야. 그러면 부산시 관할구역 전부가 재건축됩니까? 일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집니까? 일부 지역 단위로. 그럼 그 지역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단위의 토지 이용 계획이 필요하죠? 그럼 그 지역 단위의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뭘 지정해야 됩니까?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거야. 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면 그다음부터 3년 내에 그 지역 단위의 토지 이용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 결정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재건축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부 제가 첫날 소개한 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부에서 배우는데 그때 재건축할 때는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해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 내용의 대부분이 알고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더라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표면적으로 밖으로 이름표는 지구 단위 계획을 달고 나옵니까?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입니까? 재건축 사업 시행 이름표를 달았지만 내용은 지구 단위 계획이 대부분이더라고. 그걸 부동산 하시는 분도 잘 몰라. 다음에 해운대구 우동에서 재개발한다? 재개발할 거예요. 그럼 재개발되는 우동은 부산시 관할구역 전부입니까? 일부 지역입니까? 일부 지역. 그 동네에 재개발 계획 수립해서 재개발, 그 동네 단위의 재개발 계획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다른 동네에 재개발 계획이 필요 없잖아, 우동 재개발할 때는. 그 지역 단위의 토지용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서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동네는 뭘 지정해야 됩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면 3년 내에 지역 단위의 토지용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서 재개발을 하는 거야. 그러면 부산에 10년 동안, 10년 앞으로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동네가 한두 군데입니까? 수십 군데입니까? 수십 군데니까. 앞으로 10년 내에 수십 군데의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될 것이고 또 수십 군데의 지구 단위 계획이 이미 지정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부산시 주변에서 곳곳에서 그린벨트가 풀리겠죠? 그린벨트가 풀리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서 그 지역 개발할 겁니다. 한 번 녹지정은 영원히 녹지정입니까? 녹지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이 변경될 수도 있죠? 그러면 녹지지역으로 묶여있다가 그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 개발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변경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개발 안 합니까? 정관신도시처럼 도신도시 개발이 한 번에 끝납니까? 계속 합니까? 앞으로 대규모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한 도시개발이 곳곳에 이루어질 거 아닌가? 그때마다 신도시 개발은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까? 지역단위로 이루어집니까? 지역단위로 이루어지니까 전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신도시 개발 안 하나? 대지 조성할 때, 택지 개발할 때, 산업단지 조성할 때, 그러니까 개발하고 재개발, 다시 개발할 때는 전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부산시 관할구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구역은 몇 개입니까? 수십 군데입니까? 수십 군데니까 오늘날은 진짜 현대도시에서는 지구단위구역을 밟지 않고는 땅 장사, 부동산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니까. 근데 지구단위구역으로 무엇을 계획하는지, 지구단위구역으로 뭘 계획하는지 모르면은 상담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부동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니까. 나갈 수가. 상담을 못해요. 청사가 안 되죠. 여러분, 지구단위구역이 무엇인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개의 시나 군 단위로 수립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토지용 계획이 뭐죠? 지구단위계획이라. 지구단위계획.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어디에 지정할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지구단위구역의 지정 대상. 어디에 지정할까? 지구단위구역의 지정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읽어드릴게요. 292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 제일 위에 지구단위구역의 어의 읽어드립니다.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줄 거 봐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줄 것입니다.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까지 정확하게 줄 것입니까? 혹시 그 뒤에 안의까지 줄 것인 분 있습니까? 여기까지 줄 것이면 그 책 못 써. 찢어버려요, 이제. 책은. 찢어버려야 그런 책은 못 씁니다. 네. 줄 잘 껐죠? 그때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뭐죠? 시나 군 아닙니까? 시군 단위죠, 시군 단위. 시 또는 군 단위로 도시군계획이 수립되잖아. 그 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안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동그라미지. 일부를 동그라미. 그게 핵심이라, 핵심. 지구는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그 일부를 뭐라고 하죠? 달이라고 합니까? 지구라고 합니까? 지구. 또 졸다가 일부 밑에다가 달 적으면 안 됩니다. 지구는 일부입니다. 일부. 오늘 오셔서 지구 단위는 일부 지역 단위를 말한다. 시나 군 관할 구역 중에서 일부 지역 단위만 기억하고도 오늘 하루는 보람찬 그렇게 되다니까. 읽어드릴게. 자,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간의 일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좋은 말 적어놨습니다.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 증진과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한계를 확보하고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무엇이라고 한다?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거기서 핵심은 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세요. 2분에 보니까, 큰 2분에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대상 나와 있습니까? 여기가 하이라이트에 이제 거기다가 나는 여기다가 내 책에는 별표를 하나 했다. 아니. 이거 나는 내 책에는 사실은 별표가 2개 돼 있다. 내 책에는 별표가 2개 돼 있고, 네, 여러분은 그러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별표를 몇 개 해야 될지. 네. 거기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뭘 잡아야 돼? 제목을 잡아야 돼. 아니, 우리가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고기를 잡아요. 네, 이렇게 고기를 막 이렇게 가두리에 이렇게 풀어놓고 고기 잡아가세요 했어. 5분 동안 고기 잡아가세요. 그렇게 했어. 5분 동안. 그럼 큰 것부터 잡아야 됩니까? 작은 것부터 잡아야 됩니까? 큰 것부터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큰 거 제목부터 잡으라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지구단위권 어디에 지정되냐면 보세요. 부산. 우리 국토 가운데서 부산처럼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합니다. 배웠죠? 뭐죠? 도시지역. 부산은 용도지 도시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지구단위구역 지정 대상은 도시지역과 도시적 외지역, 비도시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큰 그림을 그리라고. 비도시지역. 도시지역과 비도시로 나눠서 보라고. 그러면 부산과 같은 도시지역 안에서는 어떤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지, 또 법이 정한 어떤 요구를 갖추면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지를 하면 돼.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에서 비도시지역. 여러분 도시지역 밖에 몇 개의 용도지역이 있죠? 배웠어요 다. 몇 개가 있죠? 도시지역 밖에는 관리지역이 있죠? 농림지역이 있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죠?
근데 이렇게 설명했거든. 잠깐만. 용도지역 이렇게 배웠잖아. 도시지역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그지? 이게 농림지역이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고, 관리지역이 3개가 있었죠? 농림지역의 사촌이 뭐? 생산관리지역. 오.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사촌이 보존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사촌이 뭐죠? 계획관리지역. 그렇게 배웠잖아. 5개. 근데 이게 한 번 들었다고 잘 되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네, 계속 이럴 때부터 반복하니까. 자, 그럼 도시지역 밖에 5개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불러주세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처음엔 자꾸 이제 나올 때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된 거야. 그러면은, 자, 이 현재 도시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현재 도시지역이 아니지만, 어디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신도시가 개발될 수 있는지. 이거 알면 돈 내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은 도시가 아닌데, 언제 신도시로 개발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은 어디가 개발되는지 아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고객을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어.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는 어디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고 어디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구 단위 계획의 하이라이트는 이쪽이야, 이쪽. 이쪽을 중심으로 강의를 할 텐데,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해도 너무 중요해. 그래서 지금 해드릴 수가 없어. 잠시 쉬었다가, 네,